매경 이코노미가 선정한 2020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이민재 연구원을 만난다. 과연 올해 에너지 분야 중 어떤 산업에 주목해야 할까?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수혜를 입을 섹터는 어딘지 공개하는 시간 준비했다. 네,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 25번째 부동산 대책이고요. 역대 최대 주택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건설 시장에선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주택 시장 그리고 이 경제에서 미치는 이 건설주들의 흐름이잖아요. 그 흐름까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매경 이코노미에서 선정한 2020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이민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해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오늘도 마침 저희가 날이 날인지라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발표했는지 또 연구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일단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공주택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30만 호,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85만 호 정도 되는 수준의 이제 주택을 25년까지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네. 사실 이거 이전에 수도권 공급 대책 120만 호까지 하면은 이번에 5년 동안 대략 5년간 기간 동안 200만 호 정도 되는 부동산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공공주택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이런 부분들은 건설주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건설주를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건설주에 대해서 연초부터 긍정적인 증권사들 보고서들도 많았는데 일단 오늘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 건설주들이 다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러한 하루하루의 움직임보다는 그냥 올 한 해 전체적으로 건설주를 좋게 보는 게 좋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건설주는 주택 분양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분양을 할지가 향후의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요. 일단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착공한 물량 53만 호로 과거 2016년 수준까지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올해와 내년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정부 대책들에 의해서 50만 호, 60만 호를 상회하는 수준의 주택 착공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주택 매출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실적 안정성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건설주를 하나 꼭 담아본다면요. 국내 주택 시장에서 많은 파일을 차지하는 회사를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해외 시장까지 같이 노려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연간전망 자료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은 대우건설과 IS동서고요.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택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거기에 대우건설의 메리트 하나라면 밸류에이션이 더 쌉니다. PER이 6배 정도로 건설 평균 9배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 메리트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도 작년에도 성장을 했지만 올해 추가적인 성장 가능하고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내년, 내후년까지도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우건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주택 사업뿐만 아니라 주택 사업에서 그럼 토지를 직접 갖고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IS동서 같은 경우는 경산, 중산, 울산, 덕화 그다음에 고양 덕은 이 3개 사업지에서 자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출화 됐을 때 이익 기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IS동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실적 발표 때 올해 분양을 5만 세대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3만 세대 정도가 일반적인 대형사들이 분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굉장히 좀 획기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 중심에서의 개발 사업들 계속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증권사들의 연간 건설 산업에 대한 전망 리포트를 봤는데 많은 증권사에서 탑픽을 GS건설로 꼽았더라고요. 네. GS건설도 물론 저희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으나 아무래도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대우건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주랑 함께 또 같이 갈 수 있는 게 건자재 시장 그리고 시멘트 시장이잖아요. 네. 마침 이제 어제부터 시멘트주들의 변동폭이 컸습니다. 네. 여전히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건설사들에 비해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시멘트주를 한번 봐볼까요? 일단 2014년, 15년 사이에 주택 분양이 20만 호대에서 60만 호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시멘트 주가 그 당시에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쉬었던 이유는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주택 공급 늘어나면서 분명히 시멘트 수요도 증가할 겁니다. 거기에 가격 인상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용 절감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흔히들 PQC가 좋아지면 그 기업은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런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갖고 있는 게 시멘트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멘트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띌까요? 저희는 지금 쌍용양회, 그다음에 삼표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뭐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 게 쌍용양회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삼표시멘트는 쌍용양회가 성공했던 투자들을 역시 벤치마크에서 잘 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아세아시멘트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각각 세 종목이 특징들이 있어서 그 세 종목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건설 안에서는 대우건설, IS동서, 현대건설 이야기해 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 또 시멘트주는 쌍용양회, 삼표시멘트, 아세아시멘트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건설이라면 저희가 또 제가 알기로는 유틸리티, 에너지 쪽도 네. 커버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지금 유틸리티 안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탄소 제로 아닐까요? 친환경 쪽? 맞습니다. 네. 네. 그쪽의 산업에 대해서는 무엇을 중시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은 탄소 제로라는 걸 했을 때 실제로 그게 대체 가능한지 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불과 뭐 한 4, 5년 전만 해도 태양광 풍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같이 중요도가 낮았는데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올라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대안이 있는 업종들을 저희는 보는 게 맞다. 현실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걸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마 모든 분들이 이제는 어린애들도 알 겁니다. 풍력, 태양광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친환경으로 저희가 전기차, 수소차, 수소산업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에서 가장 유심히 보는 또 두드러지는 분야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발전 쪽을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발전 쪽에서 특히 태양광 풍력 쪽이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두 개의 발전의 그 특징들이 좀 있고요. 태양광은 주로 중소형, 그다음에 개인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대형 유틸리티급 중심으로 좀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종목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반면에 풍력은 저희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CS 윈드라던가 뭐 CS 베어링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형 특정 기업들에게 집중돼 있는 풍력을 좀 보시는 게 주식 측면에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관심 종목으로는 한국전력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전력은 기본적으로 전력 판매라는 사업자라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발전 사업도 당연히 그 밑에 자회사들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앞으로 아까 유틸리티급 대형 해상 풍력 같은 것들이 이제 유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한전과 이제 한전 발전자 회사들이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변수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뭐 글로벌 기업들 넥스테라라든가 이베르도라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충분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풍력과 태양광 그 산업에 따라서 있는 특징들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태양광은 중소형 개인 중심이고요. 풍력은 대형으로 유틸리티급의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그 초점에 맞춰서 종목을 골라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제일 에너지 안에서 궁금해하는 수소. 네. 수소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수소 산업은 정부 정책에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조금도 또 나와줘야 되고요. 관련해서 인프라가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요? 아직은 뭐 여전히 수요 중심으로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생산과 도입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로서는 LNG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한 후에 연료전지에 투입하는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생산과 도입 단계에서의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 상대적으로 수요단 대비했을 때 좀 덜 움직였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생산과 도입, 특히 아까 제가 LNG 개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NG를 통한 수소 생산을 할 경우에 LNG를 많이 다룰 수 있는 업체들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그다음에 뭐 SK 가스, SK 관련 그룹주들 좀
보시는 부분이 이제 생산과 도입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SK그룹주는 무엇 때문이죠? 뭐 SK가스가 지금 현재 LPG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LNG 터미널 증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LNG 물량을 많이 다룰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SK ENS 지금 비상장이긴 하지만 ENS도 국내에서 가장 민간 기업으로서는 LNG를 많이 다룰 수 있다라는 다룰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책 부분이나 아직 회사의 방향성들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면 충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건설과 유틸리티, 에너지 쪽을 쫙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건설주에 대해서는 사실 실적이 잡히는 기대주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유틸리티, 특히 수수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실적보다는 향후의 성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각각 올 한 해의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또 그 안에서의 탑픽 종목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아무래도 뭐 두 종목, 두 섹터 모두 다 정부 정책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선거와 이런 스케줄들을 좀 보시면서 저희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 좋아지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전년 대비 가파르게 성장하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대우건설이나 IS동서 같은 회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한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개편이 있고 나서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올해 실적만 보고 접근을 하면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차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해상풍력 관련된 특히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 그 한전 별도법인이 원래 판매 사업만 할 수 있다면 발전 사업까지 가능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거 통과 여부에 따라서 한전의 추가적인 모멘텀 갖출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저희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면서 유틸리티 쪽에서는 한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전을 계속 강조해 주시는데 그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건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역시도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아직 반영이 덜 됐다고 보세요? 반영이 됐다가 기대감이 이제 형성되고 반영이 됐다가 지금 많이 빠졌죠. 그래서 한국전력을 더 좋게 보신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설 그리고 에너지, 유틸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연건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